민수야, 카드 연체됐다고 연락이 왔어.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도박하니? 엄마, 제발 한 번만 막아줘. 엄마 내가 감옥 갔으면 좋겠어? 김민수 씨 보증인이시죠? 1,500만 원 대출금 2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엄마가 2천만 원이나 대신 갚아줬는데 이젠 날 보증까지 세워? 연락하지 마.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너가 저지른 일은 너가 책임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6 되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도박 중독에 빠진 아들을 위해 자신의 연금까지 모두 내어주셨던 어머니가 결국 아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머니와 아들이 어떻게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인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8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살고 있어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제 생활의 전부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검소하게 생활하면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3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이야. 비상금으로써. 엄마, 명절 보너스 받았어요. 역시 아들밖에 없네. 명절이나 제 생일만 되면 용돈을 챙겨주던 민수였는데 1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더니 결국 퇴사를 했어요. 엄마, 저 투자 공부할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는 절대 부자 못 돼요. 지금 배우고 있는 투자법만 잘하면 1년 안에 엄마한테 집도 사드릴 수 있어요.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밤낮이 바뀌더군요. 가끔 만나도 얼굴은 항상 헬쑥했고 투자 얘기만 나오면 눈에 이상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대박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희 고객님, 카드 상담원입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3개월 연체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카드를 거의 쓰지 않고 써도 바로 결제하는 편인데요.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아들이 몰래 만들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카드 연체됐다고 연락이 왔어. 이게 무슨 일이니? 처음에는 변명하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하던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 2천만 원의 빚을 졌고 갚지 못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제발 도와줘. 내가 감옥에 가야 한다면 어떡할 거야? 한 번만 막아줘. 정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결국 모아둔 적금을 깨서 2천만 원을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제 명의로 쓴 카드론도 제 연금에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자. 도박은 끊는 거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3달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부업체였습니다. 김정희 씨, 김민수 씨 보증인 되신 거 맞으시죠? 1,500만 원 대출금 2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 보증을 섰던 겁니다. 민수를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2천만 원이나 대신 갚아줬는데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니? 처음부터 도박을 끊을 생각이 없었던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연금 수령 계좌를 바꾸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아들과도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하지 마라.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이젠 누구 카드값도 누구 빚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야.
너가 저지른 일은 너가 책임져야 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들의 빚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걱정은 됐지만 이것이 민수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어요. 새로운 전화번호로는 아무도 제게 연락하지 못했고 그렇게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동 김정희 씨 맞으세요? 어떤 젊은이가 며칠째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드님이라는데 많이 아파 보여서 걱정됩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비실로 가보니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눈밑은 쾌행하게 패였고 몸은 전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민수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자만 1,000만 원이 넘게 불어났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 했어요. 얼굴의 멍이 그 증거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더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 아들이 정말 죽어버리기도 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해. 둘째, 당장 급한 빚은 갚아주겠지만 그건 엄마한테 갚아. 그리고 그 외에는 치료비만 내줄게. 셋째, 취업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해. 민수는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치료는 필요 없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를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상담사와의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어요. 김민수 씨, 본인이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지금까지 도박으로 잃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머뭇거리자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략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7천만 원쯤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금액이 훨씬 컸어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병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주 3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많고 치료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병인 것 같아요. 도박 생각만 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치료 3개월째 민수는 도박 중독자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변해갔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중독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치료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야. 엄마는 네가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던 중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던 날 도박 사이트에서 문자가 왔다고 했어요. 지금 접속하면 300만 원 무료 충전해 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솔직히 너무 하고 싶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박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순간 실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니? 치료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혹이 올 때는 즉시 연락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민수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민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대기업은 어려웠지만 중소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여러 권 넣었습니다. 엄마, 아마 면접에서 공백 기간에 뭐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박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치료를 통해 극복했다고. 결국 세 번째 면접에서 민수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다고. 일을 시작한 후 민수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남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빚을 모두 갚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갚아 나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이게 뭐니? 엄마가 대신 갚아주신 카드값이요. 아직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봉투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민수의 마음이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너의 빚부터 먼저 갚으렴.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가 꼭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엄마께 큰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민수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가 연락을 끊으셨을 때는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한테는 구원이었어요.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말을 잇지 못하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치료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회원들을 돕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민수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이 제가 도박을 끊은 지 2주년 되는 날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케이크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도박으로 2천만 원 빚을 낸 아들을 돕기 위해 연금까지 써가며 희생했던 제 모습이 때로는 떠오릅니다.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랑은 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신 김정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의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희님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단호한 선을 그어주는 것도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연을 통해 배웁니다. 무엇보다 도박 중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민수님과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지해 주신 정희님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독은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병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